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도경현입니다. 저는 오늘 코비드-19 폐렴의 임상 경과를 영상 소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비드-19 폐렴은 2019년 12월경에 중국에서 처음 리포트가 되었고 이후 사람 간의 전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춘절 이후로 이 감염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여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코비드-19 폐렴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양한 바이러스엔 질환이 소개가 되고 있었고 이에 해당하는 것이 사르스 그리고 메르스 등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2로 코비드-19의 원인균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였던 사르스와 메르스의 경우입니다. 둘 다 동물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염이 되었고 리프로덕션 넘버가 2 내지 5 정도, 2.7에서 3.9 정도입니다. 이번 코비드-19 폐렴 역시 그 정도의 리프로덕션 넘버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페이탈리티 레이트가 약 9.5%, 34.4% 각각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72,3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코비드-19 폐렴의 역학적 조사를 발표한 케이스입니다. 시비어한 경우를 이러한 경우의 크라이테리아로 잡았고 크리티컬한 경우를 이러한 경우로 잡았을 때 전체 환자의 약 14%인 6,168명이 시비어한 케이스였습니다. 크리티컬 케이스는 약 5%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재 페이탈리티 레이트, 즉 사망률은 약 2.3%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특이한 것은 의료진의 감염이 약 3.8%인데 그중에 5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코비드-19의 임상소견입니다. 주로 열이 나거나 또는 기침을 하는 경우로 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피로감이라든지 근육통 그리고 두통이나 설사 등으로 발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임상 경과입니다. 발표가 되고 있는 논문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퍼센트가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약 20% 이상의 환자에서 중환자실 케어가 필요하고 있고 또 ARDS로 가고 있는 그런 시비어행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모탈리티 레이트는 다양한데 현재 4.3 내지 15%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이는 진단과 인시던스에 따라서 계속 변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안티바이럴 테라피나 또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를 일부 하고 있고 대증적 요법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티레트로바이럴 메디케이션이나 또는 안티말라리얼 드럭 등이 이러한 코비드-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계속 트라이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비드-19 폐렴의 영상 소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는 이러한 코비드-19 폐렴의 진단과 그리고 향후 예후 관측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검사입니다. 체스트 레디오그램 상에서는 초기에는 정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질병이 진행하면서 양측렁에 여러 군데를 인볼브하고 있는 패치 오페스티입니다. 주로 하얗게 보이는 그라운드레스 오페스티, 가뉴리 음영 또는 콘솔리데이션, 경결의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초기와 비교하였을 때 4일, 7일 팔로업 사진에서 이러한 폐에 보이는 인크리스드 오페시는 좀 더 진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양측 폐 전체에 멀티포칼하게 인볼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의 경우이고 이 우하엽 쪽에 하얗게 보이는 이런 인크리스드 오페시티가 보입니다. 이러한 에어스페이스 오페시티는 CT상에서는 뿌옇게 겹쳐져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음영을 가뉴리 음영, 그라운드레스 오페시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특징적인 그라운드레스 오페시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경험한 73세 여자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환자는 RT-PCR로 확진을 받았을 때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서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이후 3일 이후 폐 침윤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다시 4일이 지났을 때 이러한 폐 침윤이 양측 폐 전체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환자는 좀 더 상태가 나빠져서 에크모를 지금 현재 하면서 벤틸레이터 케어를 사용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검사를 할 때 CT 검사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검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건 실제 병원에서 CT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는 음압 바이오백에 들어서 CT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격리구역 내에서 환자가 음압 바이오백에 들어간 다음에 이 백을 쉴드하고 나서 바깥을 소독을 한 다음에 이 밖으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이송하는 과정에서 모든 동선의 환자는 모두 이렇게 제외시키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CT방으로 온 환자가 CT 촬영을 한 다음에 다시 이 CT실은 공기는 오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 소독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반적인 환경 소독을 하고 나서 다시 다른 환자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방법을 해서 지금 현재 의료진들이 많은 CT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T는 왜 촬영을 해야 되고 어떤 소견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비드-19 인펙션에서 CT 소견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을 하였던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과 거의 비슷한 CT 패턴을 보입니다. 페리페럴 포션에 포칼 또는 멀티포칼한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나 콘솔리데이션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 병이 진행하면서 좀 더 진해지면서 콘솔리데이션으로 발현을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늑막 삼출이나 또는 임파선 비대는 상대적으로 거의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CT 소견을 정리하면 주로 대부분 가뉴리 음영,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를 보이고, 일부에서는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와 콘솔리데이션 또는 septal thickening이라고 리니어한 오페시티를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분포는 페리페럴 포션의 바이라테럴 렁 인볼먼트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CU 케어를 받는 환자들은 좀 더 패치뮤이 넓기 때문에 체스트 엑스레이나 CT에서 패치뮤이 넓어지면 이런 환자들은 좀 더 주의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ICU 케어를 받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가 생겼다가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좀 더 젊은 환자들에서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6명의 다양한 환자에서 보이는 체스트 CT에서의 코비드-19 폐렴의 영상 소견입니다. 주로는 페리페럴 포션의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로 보이고, 이렇게 멀티포칼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덴스한 콘솔리데이션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 좀 더 진행한 케이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심한 환자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양측 렁의 페리페럴 포션에 아주 진한 하얀색 음영이 있고,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와 콘솔리데이션이 동반하고 있는 좀 더 심한 경우의 예입니다. 29세 남자 환자이고 중환자실에 입실을 한 환자입니다. 폐 전체에서 정상폐보다 침윤이 있는 폐가 훨씬 더 많은 아주 익스텐시브한 인볼브먼트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환자이고 이 환자 역시 중환자실에 입실을 하였는데, 이 당시 사진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폐보다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나 또는 콘솔리데이션으로 보이는 폐 침윤이 훨씬 더 넓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영상 소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에 시행한 체스트 레디오그램입니다. 당시에는 양측렁에 서틀한 인필트레이션이 있었고, 3일 시행한 체스트 CT상에서 양측렁 주로 페리페럴 포션에 보이는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가 있었습니다. 1월 9일 팔로업에서 이러한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는 약간 일부에서는 감소하였지만 일부에서는 익스텐트가 조금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2020년 1월 25일 팔로업한 체스트 CT에서 이 환자는 거의 리전이 없어지면서 증상도 호전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입니다. 56세 남자 환자이고, 처음에 보였던 멀티포칼 패치 오페시티는 5일 팔로업을 했을 때 그 익스텐트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이고 좀 더 덴스하게 보이던 노듈라 콘솔리데이션은 3일 후 그리고 8일 후 팔로업 CT에서 그 익스텐트가 감소하여 환자의 증상의 호전과 동반되어 체스트 인필트레이션도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이런 감소하는 코스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처음에 보이던 폐의 침윤보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좀 더 폐침윤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역시 75세 남자 환자인데 초기에 보였던 폐침윤의 정도보다 3일 후 팔로업을 했을 때 침윤이 훨씬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환자는 좀 더 크리티컬하게 주의 깊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이러한 시간 경과에 따른 폐 침륜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처음에 증상이 없을 때는 주로는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로 포칼한 리전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진행하면서 이러한 면적도 넓어지면서 크레이지 페이빙 패턴, 리니어하게 좀 더 진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후 약 2주 정도까지는 콘솔리데이션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주 이후에는 일부는 호전되기도 하고 일부는 좀 진행하는 그런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입니다. 81명의 환자에서 CT를 시행한 시점과 그리고 증상 온색과의 코릴레이션을 하여 보였습니다. 그룹 1은 증상이 없을 때 CT를 시행한 군입니다. 그룹 2는 일주일 이내, 그룹 3는 일주일에서 2주, 그리고 그룹 4는 2주 이상 3주 이내에 CT를 시행한 환자들입니다. 무증상이나 증상이 아주 마일드할 때 시행한 CT의 경우 대부분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팔로우업에서 좀 더 오래 팔로우업을 한 CT에서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의 포션은 줄어들면서 콘솔리데이션이나 또는 믹스드 오페시티가 좀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영상 소견에서도 A, B까지는 좀 더 증가하다가 그 이후 팔로우업에서 리전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이후에 그러면 코비드-19 폐렴이 어떤 소견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문이 발표된 바가 없고 저희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 뉴모니아였던 사스의 경우를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 사스에 의한 폐렴의 경우에는 알베올라 에피셀리움을 인볼브해서 디퓨즈 알베올라 데미지나 펄머널 이디마를 만드는 것이 패솔로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된 합병증은 호흡기 합병증으로는 폐 섬유화를 만들기는 하는데 이는 나이가 많거나 또 남자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들에서 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사스 폐렴이나 또는 코비드-19 폐렴에 국한되는 그런 특이적인 소견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폐렴의 그 호전 과정에서 일부는 시퀄레로 폐 섬유화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폐렴의 경과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카디오베스큘러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키드니를 인볼브하는 레날 컴플리케이션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골괴사나 또는 골다공증이 보고가 되고 있고 그 외에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느끼는 PTSD, 앵자이어티 등이 컴플리케이션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폐 병변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사스의 경우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초기부터 약 2주까지는 렁의 인필트레이션, 폐침윤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후 팔로업에서 폐침윤은 점점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실제 환자의 경우이고 45세 여자 환자의 10일, 20일, 31일 팔로업 체스 CT입니다. 처음에 거의 전체 폐를 침윤하고 있던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는 이후 팔로업에서 점차 익스텐트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롱텀 팔로업을 했을 때 어떤 소견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3개월, 6개월 그리고 84개월 이후에 CT를 팔로업을 하였습니다. 3개월 후에도 남아있던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는 이후 팔로업상에서 익스텐트가 감소하고 84개월 팔로업에서는 아주 리니어한 파이브로시스로 일부 남아있는 그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코비드-19 폐렴에서 그러면 영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체스트 엑스레이나 또는 CT상에서 초기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을 하는 것은 이 환자를 향후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또는 환자가 나빠지게 됐을 때 좀 더 빠르게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직접 환자를 보는 클리니션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박테리아나 또는 다른 합병증에 대해서 빨리 진단을 해서 치료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이 계속 생기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성을 잘 아는 것은 앞으로 새로 또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이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서 특징적인 CT 파인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파인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이후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감염성 질환이 생겼을 때 좀 더 쉽게 치료하고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